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빈도순위 26위 단어 명입니다. 한 글자 단어 명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79위에 올라 있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명이란 글자에 대한 개별, 글자에 대한 뜻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 이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글자다. 예, 이 이름이 본래의 뜻입니다. 1호부터 이름 있는, 잘 알려진 이라고 하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서 사람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명, 두 명이라고 할 때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자에는 이름 있는, 잘 알려진, 그리고 단위 등의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별 글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단어로서의 명, 그러니까 한 글자지만 이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경우 명의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 명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어쩌다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그 사례가 드물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쓴다. 어울릴 때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명이 들어간 단어를 보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 그 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크게 명사와 의존명사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명사와 의존명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명사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의존명사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와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존명사는 앞에 오는 말과 어울려서 이제 비로소 어떤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한이라고 하는 말이 오면 한명,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을 세는 단위사구나 라고 하고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단어를 이존명사라고 합니다. 이존명사는 단독 품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한 갈래로서의 품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띄어쓴다.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단어로서 띄어쓰지 않는 품사,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띄어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명사로서의 풀이를 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글자 뒤에 이 명자가 오는 경우는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품사가 명사이겠죠. 예를 들면 식물명, 동물명이라고 할 때 명이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다. 이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니죠. 그러면 사실 명이라고 하는 단독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독 명 한 글자인 경우에도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표를 작성을 할 때 위에 성, 아래 명 이렇게 따르면은 여기에서 명은 이름을 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일상적인 우리말 표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형태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의존명사로서의 풀이, 표준국어 대사전의 풀이입니다. 사람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 사람을 세는 단위를 뜻한다. 예, 이건 단독일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명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한마디만 붙이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람을 세는 단위로 확장되었다.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 개별 단어로서 한 글자 단어로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빈도 순위가 26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글자로서는 순위가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199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83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쨌든 세 자리, 두 자리 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이루는 단어 3개 정도 보겠습니다. 우선 명절, 이름 있는 절, 절은 절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일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절일은 이름이 있거나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을 절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광복절일인데 앞에 어떤 말이 오면 뒤에 일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복절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명절할 때 절은 절일의 뜻이다.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기념하는 날을 절일이라고 하고 줄여서 절이라고 한다. 그럼 명절은 이름 있는 날이다. 예, 명이 절을 수식하는 형태로 해서 수식관계의 단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유명,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알려짐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명. 유는 동사고 명은 명사로서 동사 유의 목적어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름이 알려짐이 있다 해서 이름이 있다 해서 이가 붙는 것 같지만 한문의 구조로 보면 이 명은 앞에 유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관계 그리고 또는 앞에 걸 동사 뒤에 걸 목적어라고 해서 동목관계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해서 또 술목관계라고 해도 괜찮다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유명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저명이 있습니다. 저명은 이름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자는 나타날 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별명이라고 한 단어가 있네요. 다를 별자입니다. 명은 이름이니까 다른 이름. 다르다라는 말은 또 특별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일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할 때 별자도 사실은 이 다를 별자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특별한 이름 해도 괜찮고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하든 별이 명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식관계의 합성어다, 단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어로서의 명 그리고 글자로서의 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습으로 연습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 단어 중 단어의 합성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명사, 2번 명절, 3번 유명, 4번 별명. 단어를 자세히 보면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가 3개고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것이 이제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명사, 동사, 형용사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익히 쓰고 또 알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한번 넣어봤습니다.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단어 명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 설명 중 불충분했거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